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가 겨울왕국을 넘어섰다죠. 캐대원 보고 한국으로 성지순례 여행 왔다가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미국 여대생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어떤 사연일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UCLA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고 있는 22살 학생이에요. 평소에 K-팝을 정말 좋아해서 유튜브 채널 에밀리스 K-월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서는 드라마와 음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이렇게 멋있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그래서 용기를 내어 첫 한국 여행을 결심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선 공항 자체가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LAX 공항은 항상 붐비고 지저분한데 인천공항은 마치 미래 도시의 관문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을 때도 놀랐어요. 자동화 시스템이 정말 빠르고 효율적이더라고요. 직원분도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면서 한국 여행 목적을 물어보셨어요. K-팝과 한국 문화를 배우러 왔어요 라고 답했더니 그러면 홍대나 명동 가보세요.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도 추천해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공항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연결했는데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미국에서는 공항 와이파이가 유료인 곳이 많고 속도도 느린데 여기서는 무료로 이렇게 빠른 인터넷을 쓸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공항 곳곳에 한국 전통문화 전시 공간이 있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한복을 입은 마네킹들과 전통악기, 도자기들이 아름답게 전시되어 있었는데 마치 공항 자체가 하나의 문화박물관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하는데 이것부터가 놀라웠어요. 공항에서 시내까지 이렇게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된다니. 열차도 정말 깨끗하고 조용했고 정확히 시간표대로 운행하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풍경도 정말 신선했어요. 질서정연한 아파트들과 깨끗한 도로를 보면서 한국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발전한 나라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할 때도 놀랐어요. 프런트 직원분이 영어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관광지 지도와 교통카드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날부터 한국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외국인에게도 이렇게 친절할 줄 몰랐거든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한국 탐험이 시작됩니다. 둘째 날 아침 드디어 서울 지하철을 본격적으로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데 길거리가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뉴욕이나 LA 거리와는 정말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놀랐어요. 스크린 도어가 모든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 안전 시스템이구나. 뉴욕 지하철에서는 사람이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말이에요. 교통카드를 사려고 했는데 잠깐 헤매고 있으니까 한국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다가와서 정말 친절하게 교통카드 사는 법부터 지하철 타는 법까지 자세히 알려줬어요.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전광판을 봤는데 다음 열차 도착 시간이 분 단위로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시간에 맞춰서 열차가 도착했어요. 한국 지하철 시스템 정말 정확하다. 지하철 안에서도 놀랐어요. 정말 깨끗하고 조용했고 지하에서도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터지더라고요. 미국 지하철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명동에서 점심을 먹고 남산으로 올라가려고 계단을 오르다가 그만 발목을 삐끗했어요. 아, 이런. 미국에서라면 응급실 비용 걱정부터 앞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근처 한국 아주머니께 물어보니 바로 저기 정형외과 있어요 라며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많이 아파요? 괜찮아요? 라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대기 시간도 짧고 의사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엑스레이까지 찍어봤는데 모든 과정이 정말 빨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총 진료비였어요. 진료비, 엑스레이, 약값까지 합쳐서 7만 원 정도 나왔는데 미국 돈으로 $50 정도였거든요. 이게 진짜 맞나요? 미국에서라면 최소 2,000달러는 나올 텐데. 의사 선생님도 약사님도 외국인인 저를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영어 설명서까지 따로 준비해 주시고 빨리 나으시길 바래요 라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지하철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느낀 건 한국이 정말 사용자 중심으로 모든 걸 설계한 나라라는 거였어요. 이런 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2시쯤 갑자기 배가 고파졌어요. 미국에서라면 이 시간에 음식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한국은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호텔 직원분께 물어보니 편의점 가시면 돼요. 바로 앞에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편의점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놀랐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직원분도 친절하게 어서오세요 라고 인사해 주시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정말 열려 있구나. 더 놀라운 건 편의점 안에 있는 음식들이었어요. 삼각김밥, 도시락, 라면, 샌드위치까지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는데 이게 편의점 음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삼각김밥을 처음 사봤는데 점원분이 직접 포장지 뜯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데워드릴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미국 편의점에서는 상상도 못할 서비스였어요.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이게 편의점 음식이야? 집에서 만든 음식이야? 미국 편의점 음식은 대부분 맛없고 건강에도 안 좋은데 여기 음식들은 신선하고 맛도 좋더라고요. 낮에는 발목이 아직 아파서 호텔에서 배달을 시켜보기로 했어요. 배달앱을 처음 써보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주변 음식점들이 쭉 나오고 메뉴와 가격, 배달 예상 시간까지 다 나와 있었습니다. 치킨을 주문했는데 배달 예상 시간이 30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피자도 1시간은 기본인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실시간으로 배달 현황을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정확히 28분 만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배달 기사님이 치킨 주문하신 분이세요? 맛있게 드세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치킨을 먹어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 치킨이구나. 미국 치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데 양념도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치킨무와 샐러드까지 무료로 주시다니. 저녁에는 한식을 배달시켰는데 역시 30분 만에 도착했어요. 배달 기사님이 혹시 몰라서 포크도 함께 넣어뒀어요 라며 세심한 배려까지 해주시더라고요. 며칠 동안 편의점과 배달을 이용하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24시간 언제든 원하는 음식을 편리하게 구할 수 있고 모든 서비스가 완벽하게 시스템화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의 생활 인프라가 정말 대단하구나. 한국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넷째 날 발목이 많이 나아져서 본격적으로 서울을 돌아다녔어요. 지하철에서 5G 인터넷을 체험해봤는데 동영상이 정말 순식간에 다운로드 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5G라고 해도 이렇게 빠르지 않거든요. 강남역 근처 카페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걸 봤어요. 커피를 만드는 로봇 바리스타가 있었거든요. 주문을 하면 로봇이 직접 원두를 갈고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라떼 아트까지 그려주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라고 했더니 카페 직원분이 한국 기술 어때요? 대단하죠? 라며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카페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쓰는데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그리고 테이블마다 무선 충전 패드와 콘센트가 있어서 정말 편리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디지털 강국이구나. 모든 인프라가 스마트폰 사용자를 배려해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한국 할머니 한 분이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노선을 능숙하게 검색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도 디지털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시는구나.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한국에는 디지털 격차가 없구나. 연령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스마트 기술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살면 정말 편리할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한국의 IT 기술을 경험하면서 느낀 건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에서나 볼 수 있는 기술들이 한국에서는 일상생활 곳곳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이 진짜 IT 강국이구나. 5째 날, 드디어 본격적인 K-팝 데몬 헌터스 성지순례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먼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K-팝 데몬 헌터스 팬들이 까치호랑이 굿즈를 사러 몰린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박물관에 도착했는데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모두 저와 같은 목적으로 온 것 같았어요. 캐대언 굿즈 어디서 팔아요? 라고 영어로 묻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거든요. 뮤지엄샵에 들어가니까 정말 대박이었어요. 까치와 호랑이 캐릭터 배지, 키링, 볼펜까지 정말 예쁜 굿즈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진짜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온 그 캐릭터들이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대부분 품절이었다는 거예요. 직원분께 물어보니 요즘 너무 인기가 많아서 들어오자마자 품절돼요. 내일 오전에 소량 들어올 예정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각 관련 상품들은 아직 있었어요. 간 모양 브로치와 책갈피를 샀는데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전통 문화 상품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다니. 미국 박물관 기념품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실제 까치와 호랑이가 한국 민화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니까 K-팝 데몬 헌터스가 더 깊이 있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북촌 한옥마을로 갔어요. K-팝 데몬 헌터스에서 루미와 진우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던 그 한옥거리 말이에요. 실제로 가보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복 체험을 해봤는데 한복을 입으니까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복 대여점 사장님이 K-팝 데몬 헌터스 보고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그 애니메이션 보고 오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저녁에는 명동으로 가서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왔던 거리 음식들을 체험해봤어요. 호떡, 붕어빵, 떡볶이까지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호떡을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이런 달콤한 간식이 있다니. 아저씨가 외국인이에요?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정말 맛있어요. 라고 답했더니 하나 더 서비스로 주시는 거예요.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 K-팝 데몬 헌터스에서 헌트릭스가 활약했던 장면들을 떠올렸어요. 여기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만 같아. 애니메이션 속 장면들이 모두 현실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성지순례를 하면서 느낀 건 K-팝 데몬 헌터스가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정말 잘 표현한 작품이라는 거였어요. 내일은 더 많은 성지들을 탐방해봐야겠어요. 여섯째 날 안동 하회마을로 출발했어요.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초대 헌터들이 악령과 맞서 싸웠던 바로 그 조선시대 배경의 성지 말이에요. KTX를 타고 가는데 시속 300km로 달리는데도 정말 조용하고 편안했어요. 안동에 도착해서 하회마을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님이 외국인이세요? 하회마을 처음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더니 우리 전통마을 정말 아름다워요. 즐겁게 구경하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회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전통 한옥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낙동강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기가 바로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왔던 그 마을이구나. 전통 탈춤 공연을 보게 되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직접 탈춤을 추고 계셨어요. 화려한 색깔의 탈을 쓰고 춤을 추시는 모습이 정말 역동적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것보다 실제가 훨씬 더 신비롭고 멋있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나서 그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외국인이구나. 어디서 왔어? 라고 물어보시더니 미국에서 왔어요 라고 답하니까 아이고 먼 데서 왔네. 우리 탈춤. 어땠어? 라고 하시면서 정말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 때문에 여기 왔어요 라고 했더니 그 만화 말이구나. 요즘 그거 보고 오는 외국인들이 많더라며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께서 탈 한번 써볼래? 라고 하시면서 직접 전통 탈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외국인도 우리 문화 체험해봐야지. 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탈을 쓰고 사진을 찍는데 다른 관광객들도 박수를 쳐주시고 예쁘다.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외국인인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다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마을 한옥 카페에서 쉬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직접 만든 전통차를 내어주셨어요. 우리나라 차가 제일 맛있어. 라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향긋하고 맛있었는데 그럼 차입 좀 가져가라며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저녁에는 마을 주민분들과 함께 전통 음식을 먹었어요. 할머니께서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 나물 반찬들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집에서 먹는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여기가 내 집이야. 라며 웃으시는 거예요. 마을 분들이 미국 생활은 어때? 한국은 어때? 하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그리고 한국도 놀러 와야 해. 라며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밤에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별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 순간 한국에서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를 보고 한국에 왔지만 정작 가장 감동받은 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젊은 분들까지 모두 외국인인 저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진짜 보물이야. 기술도 발달하고 시스템도 좋지만 결국 사람이 최고의 문화인 것 같았습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가서 마지막 성지순례를 마무리해야겠어요. 일곱째 날, 안동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와서 마지막 성지순례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한강, 코엑스, 그리고 남산타워까지 한 번에 도는 대장정입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바로 한강 잠실 강변으로 향했어요. K-팝 데몬 헌터스에서 루미가 더비를 타고 날아가던 바로 그 장소 말이에요.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주문했는데 QR코드로 주문하고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주는 시스템이 정말 신기했어요. 치맥을 즐기면서 애니메이션 속 루미가 이강 위로 날아다니던 장면을 떠올리니 정말 현실 같았습니다. 여기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만 같아. 한강을 바라보며 K-팝 데몬 헌터스의 감동적인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오후에는 강남 코엑스로 이동했어요. 사자보이즈가 사람들을 초대했던 바로 그 3D 스크린을 보러 간 거예요. 거대한 곡면 LED 스크린에서 나오는 파도 영상이 정말 입체적으로 보여서 물이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이런 기술이 한국에 있다니. 많은 사람들이 촬영하고 있었는데 저도 열심히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정말 K-팝 데몬 헌터스에서 봤던 그 장면이 생생하게 재현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성지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에서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의 최종 대결이 펼쳐진 바로 그 장소예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타워에 도착해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본 순간 정말 감동이 몰려왔어요. 한강이 흐르고 고층 빌딩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애니메이션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남산타워에서 인증샷을 찍으면서 드디어 모든 성지순례 완료! 라고 외쳤어요.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도 같은 목적으로 온 것 같더라고요. 저녁에는 롯데타워 전망대에도 올라갔어요. 서울 시내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데 정말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LED 광고판들이 화려하게 빛나는 모습이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일주일간의 여행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K-팝 데몬 헌터스 때문에 온 여행이었는데 한국의 모든 것이 저에게 충격이었거든요. 편의점의 24시간 시스템, 지하철의 정확성,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배달의 신속성, IT 기술의 발달, 안동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구나. 시스템의 효율성, 사람들의 배려, 전통과 현대의 조화. 이 모든 게 한국에는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거든요. 내일이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아쉬웠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내년에 꼭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와야겠다.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 때문에 시작된 여행이었지만 결국 제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한국은 정말 모든 꿈이 현실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8째 날 드디어 귀국하는 날이 되었어요.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면서 정말 벌써 떠나야 하는구나 하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도 한국에서 산 기념품들을 하나씩 보니 지난 일주일이 꿈만 같았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도 마지막까지 한국의 효율성을 느꼈어요. 정시 출발, 깨끗한 버스, 친절한 기사님까지. 한국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하구나.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출국 수속을 기다리면서 면세점을 둘러보다가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한국 전통 과자를 추천해 주시면서 한국 여행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할아버지께서 정말 뿌듯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우리나라 자랑스럽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네,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결심했어요. 내년에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로 교환학생 신청할 거예요. 한국에서 1년 동안 살면서 진짜 한국을 더 깊이 배우고 싶어요. 한국어도 완벽하게 배우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싶어요. 할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그래야지. 한국에서 공부하면 세계 어디 가서도 당당할 거야. 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 놀러 와야 해. 라고 하시면서 손을 꼭 잡아주시는 따뜻한 손길에서 한국 사람들의 진심을 마지막으로 느꼈어요. 비행기 안에서 바로 UCLA 국제교류처 웹사이트에 접속했어요.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15시간의 비행 시간 동안 지원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LA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마음속으로 확신이 서 있었어요. 난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한국으로 교환학생 가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네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지원해봐라라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교환학생 준비에 전념할 거예요. 안동에서 만난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저 돌아왔어요.
라고 인사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한국은 정말 제 인생을 바꾼 나라예요. 그리고 곧 제2의 고향이 될 거예요. 사랑해요. 한국과 K-팝 데몬 헌터스. 감사합니다.